월든 1장 숲속으로 스며든 경제. 이 부분에서 소로가 집을 짓는 과정을 한번 발췌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1845년 3월 말쯤 나는 도끼 한 자루를 빌려 월든 호숫가의 숲으로 갔다. 나는 호수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집을 짓기로 마음먹고 목재로 쓸 키 크고 곱게 자란 어린 스트로보스 소나무 몇 그루를 베기 시작했다. 내가 일한 곳은 소나무 숲으로 덮인 쾌적한 산비탈이었다. 나무들 사이로 호수가 내다보였고 숲속의 작은 공터에는 소나무와 히커리 나무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 군데군데 녹은 곳도 있지만 얼음이 아직 완전히 녹지 않아 호수는 온통 검은 빛을 띠었고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곳에서 일하는 며칠 동안 몇 차례 가볍게 눈발이 휘날리기도 했다. 4월 1일에는 비가 내려 얼음이 녹았다. 짙은 안개가 낀 이른 아침에 호수 위를 더듬더듬 움직이며 길을 잃은 것처럼 혹은 안개의 정력인 듯 깨끗거리는 거위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며칠 동안 나는 계속 나무를 베고 잘라서 새끼둥과 석가래를 만들었다. 작은 도끼로 모든 작업을 했다. 전할 수 있는 생각이나 학자 같은 생각은 많이 하지 않고 혼자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했다. 나는 중요하게 쓰일 목재들을 사방 15cm로 네모지게 잘랐다. 새끼둥은 대부분 양면만, 석가래와 바닥에 쓸 목재는 한 면만 다듬고 나머지 부분은 나무 껍데기를 남겨두었다. 그래서 목재들이 톱으로 켠 것만큼 고든 데다 훨씬 더 튼튼했다. 그 무렵에는 다른 연장들도 빌려왔기 때문에 각 목재의 아랫부분에 정성 들여 장부구멍을 뚫거나 장부를 만들어 연결했다. 하루에 숲에서 일하는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았지만 나는 보통 점심으로 빵과 버터를 들고 갔다. 정오가 되면 잘라놓은 푸른 솔가지 틈에 앉아 점심을 싸온 신문을 읽었다. 손에 송진이 잔뜩 묻어 있어 빵에서 소나무 향기가 났다. 서두르지는 않았지만 일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자 뼈대로 쓸 목재들이 마련되어 뼈대를 올릴 준비가 되었다. 나는 판자를 얻기 위해 피츠버그 철도에서 일하는 아일랜드 사람인 제임스 콜린스의 판잣집을 사두었다. 드물게 괜찮아 보이는 판잣집이었다. 나는 그날 아침 못들을 뽑고 이 집을 헐었다. 이 집은 판잣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수레에 판자들을 담아 호숫가로 실어 나른 뒤 풀밭에 펼쳐 놓았다. 햇빛에 말려 표백하고 뒤틀린 부분이 펴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5월 초에 나는 몇몇 지인의 도움을 받아 집에 뼈대를 세웠다. 꼭 도움이 필요해서라기보다 이웃을 사귈 좋은 기회를 이용하고 싶어 도움을 청한 것이다. 나는 뼈대에 판자를 붙이고 지붕을 올린 직후인 7월 4일부터 내 집에 살기 시작했다. 나는 겨울이 오기 전에 굴뚝을 만들었고 비가 새지는 않았지만 집 외벽에 널빤지를 댔다. 통나무에서 맨 먼저 잘라낸 수액이 많고 완벽하지 않은 널빤지여서 대패로 가장자리를 다듬어야 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널빤지를 빈틈없이 대고 해치를 한 집의 주인이 되었다. 폭 3m, 길이 4.5m, 기둥 높이 2.4m의 다락방과 벽장, 양쪽에 커다란 창문이 있고 2개의 뚜껑문을 갖춘 집이었다. 한쪽 끝에 문이 있고 맞은편에 벽돌로 만든 벽난로가 있었다. 집 짓는 일을 마무리하기 전에 나는 계획보다 초과된 비용을 충당하고 싶었다.
그래서 정직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10에서 12달러 정도를 벌려고 집 근처 2.5에이커 정도의 부슬부슬한 모래 땅에 작물을 심었다. 주로 콩을 심었으며 감자, 옥수수, 순무도 조금 심었다. 첫 해 내 농장에 들어간 돈은 농기구, 씨앗, 인건비 등을 포함해 14달러 72.5센트였다. 노란 옥수수와 순무는 너무 늦게 심어서 수확을 못했다. 내가 농사를 지어 얻은 총 수입은 23달러 44센트였다. 다음에 나는 농사를 더 잘 지었다. 필요한 3분의 1 에이커 정도의 땅 전체를 삽으로 팠기 때문이다. 나는 아서영 같은 사람이 쓴 저명한 농업 서적이 아니라 직접 지은 2해의 농사 경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배웠다. 사람이 소박하게 살면서 자신이 기른 농작물만 먹고 자기가 먹을 분량보다 많이 재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농작물을 소량의 사치스럽고 값비싼 물건들과 교환하지 않는다면 면 로드의 땅만 경작해도 충분할 것이다. 2년간의 경험에서 나는 이 위도의 지역에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수고만 들이고 한 사람에게 필요한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사람은 동물들만큼 간단한 식사를 해도 건강과 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나는 내 옥수수 밭에서 뜯어다 삶아 소금을 뿌린 새비름 한 접시만 있어도 만족스러운 식사,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다. 라틴어를 덧붙인 것은 종명에서 느껴지는 향긋한 풍미 때문이다.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평화로운 시절, 평일 점심에 연한 옥수수를 넉넉하게 삶아서 소금을 쳐서 먹으면 됐지 뭘 더 바라겠는가. 내가 다른 음식들도 조금 먹는 이유는 식탐을 못 이긴 거지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제일 처음 구운 빵은 옥수수 가루와 소금만 넣은 순수한 옥수수 빵이었다. 나는 집 밖에 불을 피워 널빤지나 집을 지으면서 잘라낸 나무 토막 끝에 반죽을 올려놓고 구웠다. 그러면 빵에 연기가 배어들어 솔향기가 나곤 했다. 나는 밀가루도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결국 호밀과 옥수수 가루를 섞은 빵이 가장 만들기도 편하고 맛도 좋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호밀과 옥수수 한두 부셀은 쉽게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호밀은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고 옥수수는 굳이 땅이 걸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른 호밀과 옥수수를 맷돌에 갈면 쌀이나 돼지고기 없이도 살 수 있다. 농축된 단맛이 필요하면 호박이나 사탕무로 아주 훌륭한 당미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실험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단풍나무 몇 그루만 심어 놓으면 더 쉽게 당미를 얻을 수 있고, 이 나무들이 자라는 동안은 앞서 말한 작물들 외에도 다양한 대체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가구는 일부는 내가 직접 만들고 나머지는 공짜로 얻어서 설명할 것이 없다. 침대 하나, 탁자 하나, 책상 하나, 의자 3개, 직경 7.6cm의 거울 하나, 부젓가락과 장작 받침새, 솥, 냄비, 프라이팬, 국자, 세숫대 하나씩, 나이프와 포크 2볼, 접시 3개, 컵 하나, 숟가락 하나, 기름병 하나, 당밀 항아리 하나, 오칠한 등장 하나가 내 세간이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따로 있고 특히 내 자유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더 열심히만 하면 아직까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값진 카펫이나 그 밖에 좋은 가구, 격조 있는 조리실, 그리스식이나 고딕 양식의 집을 얻는데 내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
이런 물건들을 어렵지 않게 갖출 수 있고 갖춘 뒤에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쫓는 일을 그 사람들의 몫으로 남기고 싶다. 나는 날품팔이가 가장 독립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1년에 30에서 40일만 일하면 혼자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하루는 해가 지면 끝난다. 그 이후 시간은 그가 하는 일과는 별개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에 자유롭게 전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노동자의 고용주는 다달이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한숨 돌릴 틈이 없다.